여러분들은 모두 TV나 유튜브 광고에서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사진을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어떻게 라는 말과 동시에 광고 건너뛰기를 클릭하거나 TV 채널을 돌리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잉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개의 자극적인 매체를 접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사진이 가장 자극적인 매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프레임, 이미지만으로 우리에게 가장 신속하고 간결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 사진은 최초의 전쟁 사진입니다. 처음 사진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참혹성을 담은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진은 조작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담긴 사진이죠. 흔히 우리가 사진의 특성을 얘기할 때 객관성, 그리고 진실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만 우리가 찍는 사진들만 생각해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찍어 올린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저 뒤에 있는 마스크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뒤에 있는 친구도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잡고 뭔가를 의도적으로 프레임상에서 삭제시키며 같은 구도에서 몇 장씩이나 사진을 찍은 후에 그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골라냅니다. 책의 저자인 수잔 손택은 사진의 특성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특정한 시점을 전제로 하여 구도를 잡는다는 것, 그리고 구도를 잡는다는 것은 뭔가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매체가 즐비하게 된 오늘 우리는 사진의 진위 여부도 모른 채 휘둘리고 세상을 평가한다고 고발하죠. 사진은 이후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모습의 전쟁 사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얼굴과 몸이 다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진을 언급하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자극적인 사진들은 그들의 고통이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고통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저 멀고 가난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타국에서 발생한 재앙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극적인 매체를 접할수록 더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경고합니다. 사진에서의 그들은 전쟁의 참혹성을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겪지 못했기에 그것을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혹은 미술관에서 전쟁은 정말 잔혹한 것이구나를 새삼 느낍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요? 우리는 TV를 보며 연민을 느낀과 동시에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연민 동정에서 그치는 것이죠. 이 연민과 동정은 기껏 몇 초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른 채널을 돌리고 누군가의 신음, 타인의 고통은 순식간에 잊은 채 다른 코미디 쇼를 보며 웃고 있지는 않은가요? 연민은 나 자신을 위안하며 무죄를 입증하는 일종의 알리바이 혹은 면죄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민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고통이 같은 지구상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와 아예 상관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소비와 생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닌지 고찰하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며 나와는 다른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그들을 불쌍하다고 여기고 내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며 나와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우리의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진정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